여기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성운입니다. 성은 별 성자를 쓰고요. 운은 구름 운자를 써요. 무엇인가가 구름처럼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 구름들이 뭉쳐지면서 별이 태어나는 겁니다. 그 구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? 분자라고 하는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분자는요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,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이 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어떤 물체든 굉장히 작게 칼로 쪼개면 이 분자 형태가 나옵니다. 다른 예시를 볼게요. 우리가 아주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물은 사실 수많은 물 분자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. 이 분자를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가운데 이제 산소라고 하는 원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두 개가 붙어서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원자핵이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이 테두리를 돌고 있는 애는 전자라고 합니다. 이 원자핵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까요? 원자핵을 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. 양성자, 여기에서 이제 붉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. 근데 여기 플러스, 마이너스, 제로가 있어요. 여러분도 혹시 건전지에 플러스, 마이너스, 요 더하기 빼기 모양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봤죠? 이 전자는요, 그 건전지에서 마이너스가 적혀져 있는 거기랑 같은 극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전자가 양성자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전자가 양성자에게 끌어당겨질 수도 있고, 가까이 가게 되면 양성자를 주변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. 그렇다면 이 중성자는 무엇이냐? 굉장히 무거운 친구예요. 질량은 있는데 극성이 없어요. 얘도 양성자도 끌어당기지 않고요. 전자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. 그냥 무거운 애예요. 자, 이렇게 원자 핵이 있는 양성자, 중성자, 전자까지도 다 알아봤어요. 이런 친구들이 분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, 이 분자는 여기 지금 독수리 성운에 있는 요 구름들이 다 거의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. 이 분자들은 과연 어떻게 뭉쳐져서 별이 될까요? 이 가스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어서 이 가스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. 바로 이것처럼요. 지금 이거는 그 분자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서 갓 태어난 원시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. 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.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운입니다. 본 적 있어요? 네. 알아요. 그 오리온 대성운에 요 사다리꼴 성단이라고 있습니다. 얘네가 갓 태어난 애들이에요. 여기에서 원시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얘들의 나이는 30만 년 정도 됐어요. 별들의 나이로는 굉장히 어린 겁니다. 그리고 이 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주변에 있는 요 구름들을 서서히 걷어나가게 됩니다. 지금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별이 충분히 뭉쳐져서 연료를 태울 수 있기 시작하면요, 주변에 있는 먼지들을 이렇게 날려보내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성단입니다. 플레이아데스 1억 년 정도 됐고요. 보면 약간 이런 성운이 남아있죠. 그리고 히아데스 성단이라고, 얘는 황소자리 근처에 있어요. 6억 2,500만 년 전에 생겨났다고 믿고 있는데 얘는 주변에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연료를 태우면서 먼지를 걷어내는 순간부터 진정한 별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. 주기율성이라고 불러요, 이런 별들을. 그렇다면 이 별들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느냐? 이 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안정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천문학에서 별이라고 하면 얘가 굉장히 안정되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뭔지, 얘가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, 이 중력만 있으면 얘가 계속 안으로 뭉쳐들 거예요.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얘는 이 연료를 태우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을 계속 만들어요.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별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온 건데요.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부분만 확대를 시켜서 볼게요. 여기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 핵에는 다양한 연료가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수소를 가지고 태어나요. 이 수소를 다 태울 때까지는요, 100만 년에서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.
이렇게 수소를 다 태우면 이 수소들은 헬륨으로 바뀌게 돼요. 헬륨은 10만 년 정도, 수십만 년 정도 헬륨을 또 탄소로 바꾸면서 연료를 내게 됩니다. 또 탄소는요,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네온으로 바뀌게 되고요. 네온은 또 수년의 시간을 통해서 산소로 바뀌게 돼요. 산소는 수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규소라고 하는 원소로 바뀌게 되고요. 이 규소는 단 며칠 만에 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철이 생성되는 시간부터 별은 죽게 되는 거예요. 왜냐? 이 철은 더 이상 연료로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별에서는 이런 연료들을 태워가면서 끌어당기려는 중력에 저항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태양과 같이 리겔이라고 하는 오리온 자리의 밝은 별, 얘가 이 과정을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별이에요. 태양과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별들은 수소만 간신히 헬륨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헬륨은 다시 연료로 써야 되는데 헬륨이 연료로 사용되는 순간 밖에서 그 중력이 얘를 못 뭉쳐줘요. 그러면 겉에 있는 껍데기가 바깥으로 날아가게 되겠죠. 중력으로 못 뭉쳐주니까요. 그래서 나오는 게 행성상 성운입니다. 이 행성상 성운은요, 가운데 있는 이 별만, 중심 부분만 남는 거고 테두리에 있는 이 가스는 저 우주 멀리로 날아간 형태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이름이 행성상 성운인지 조금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분명 별이었는데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. 별을 주위로 도는 친구를 행성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목성, 토성, 화성, 지구 이런 애들이 행성입니다. 얘가 맨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는요, 얘가 모양이 행성처럼 보였어요.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,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요 가운데 작은 별 하나만 남습니다. 얘의 이름은 백색외성이라고 불러요. 이 백색외성은요, 8,000도에서 40,000도, 굉장히 뜨거운 애들은 100,000도까지도 올라가요. 굉장히 뜨거운데 크기는 지구만 합니다. 그리고요, 질량은요, 태양만 해요. 태양만한 애가 지구만큼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. 이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식어가면서 빛을 내게 됩니다.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에서 60억 년 뒤에는 요 백색 외성이 됩니다. 자, 근데 이 백색 외성은 최초에 언제 관측이 됐냐? 발견이 된 지 지금 한 200년이 좀 안 됐죠. 백색 외성은요,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망원경만 잘 발전이 되면 쉽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앨번 클라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아주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를 봤는데 얘가 하나가 아닌 겁니다.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얘가 백색 외성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시리우스를 시리우스 A라고 부르고요. 옆에 있는 이 작은 별을 시리우스 B라고 부릅니다. 실제로 이 시리우스 B 백색 외성은 시리우스를 50년 주기로 돌고 있는 별이에요.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백색 외성이 발견된 이후로 거의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모든 별은 죽어서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. 왜냐? 블랙홀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인도의 천문학자 찬드라세카는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. 과연 모든 별들이 죽어서 백색 외성이 될 수 있을까?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보다 1.4 태양 질량, 이거는요, 어떤 애만 해당이 되는 거냐면 얘가 태양보다 1.4배 이상 무거우면 백색 외성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게 되는데요. 이 표의 가로는 태양 질량 대비 몇 배, 여기는 크기입니다. 그래서 이 태양 질량의 1.5배, 1.4배, 1.5배 이상이 되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계산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.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백색 외성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랐어요. 1.4배 이상 되는 백색 외성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. 자,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. 과연 1.4배 이상 질량을 가진 별들은 어떻게 될까?